근로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워크아웃이나 시출발 기금으로 가면은 네. 변호사님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새출발 기금이 네. 자영업자, 소위 장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해요. 근로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근로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요건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보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요즘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사업소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이 500만 원인데 사업소득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해줘도 되나? 심지어 이 사람은 사업대출로 발생한 건 3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외의 채무가 2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2억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탕감해 주는 게 가능할까? 어떨 것 같아요? 안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해주더라도 사업대출에 해당하는 3천만 원만 해주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는데 새출발기금은 그렇게 운용되지 않더라고요. 새출발기금은 이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얼마든지 고려하지 않아요. 새출발기금에서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업이더라도 내가 사업소득이 있고 그 사업소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가 이것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50이 아니고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여도 어쨌든 사업소득이면 된다는 거. 그것도 돼요. 그걸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지금 제도에 그럼 약간 함정이 있는 부실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왜 단순하지 않냐면 새출발기금에서 탕감률을 정할 때는 내 소득이 얼만큼인지가 고려가 돼요. 돈을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더 적게 탕감받게 되거든요. 이처럼 탕감률에는 소득이 영향이 미치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의 감소가 크기 때문에 탕감률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런데 근로소득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은 탕감률이 그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새출발기금 제도에 적용은 받지만 월 상환할 수 있는 돈이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더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도의 빈틈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보완제가 있기 때문에 빈틈이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내가 새출발 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자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출발기금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때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피해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했으면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것도 충분하지만 코로나 도중에 내가 사업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기 불황이 지속돼서 매출이 감소했다 뭐 이런 증빙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세 번째로 총 채무 한도가 담보 채무는 15억 원, 신용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연체되어 있거나 연체 우려에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호사님한테 상담 문의 왔을 때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소득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에 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려요. 저희가 그 절차를 대리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해드리는 것 뿐이지만 이 제도가 어떤 채무자에게 있어서 개인회생 제도보다 다른 제도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제도를 안내드리고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으로 가면은 네. 변호사님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컨설팅이라고 해서 워크아웃까지 가서 얼마 이상 탕감을 시켜줄 테니 수임료를 1,000만 원을 내시라 이런 법무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워크아웃 제도에서 탕감을 받는 건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워크아웃이든 새출발기금이든 90일 이상 연체가 돼서
상각 채권이 돼야지 탕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90일 이상 연체 기간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버틸 수 있게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이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드리면서 개인회생 제도의 결과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변제를 쭉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정해진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좀 과도하고 나는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으로 가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폐지 신청을 하시고 그 기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력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비용을 청구를 하고 그만큼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이니까 뭐 정말 힘써서 도와주시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결과가 의외로 괜찮아서 짧은 기간 동안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 버티기 용도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하나의 플랜 A가 있고 또 안 되면 플랜 B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